에임 실력 향상을 위해 에임 트레이너를 하거나 혹은 볼테이크와 같은 에임 티어를 올리기 위해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연습할 시나리오들을 플레이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시나리오가 나에게 필요한지 혹은 이 시나리오를 위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에임 트레이너 볼테이크 벤치마크에서 유일하게 최고 티어 컴플리트 랭크 1등을 달성한 메티의 카테고리별 시나리오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팁을 소개하기 앞서 시청자분들이 더 유익하게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카테고리는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에게 어떤 시나리오가 도움되는지 혹은 어떤 게임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각 카테고리의 이름을 색으로 분리할 예정이니 본인에게 맞는 카테고리를 골라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시나리오가 어떤 FPS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미지를 통해 나타낼 예정이기에 그 점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시면 보다 유익하고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시나리오별 팁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적 클리킹은 가만히 있는 타겟을 한 발 격발하면 제거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에임 연습으로 유명한 그리드샷, 식스샷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 시나리오는 빠른 플릭과 정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게임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TTK가 짧은 발로란트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이 시나리오를 처음 접하신다면 속도보다 정확도를 100%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편이 좋습니다. 속도를 우선시하면 점수의 기복이 심해지고 에임 실력이 늘지 않을 겁니다. 정확도를 100%를 달성하는 선에서 천천히 속도를 올리는 것이 에임 실력 상승에 도움이 될 겁니다. 더욱 효과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고 점수도 올릴 수 있는 VT 카툰의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자리 타겟을 우선순위로 두어 제거해 나가면서 가운데에 밀집된 타겟 그룹이 보인다면 가운데로 이동해 타겟들을 빠르게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본인이 정한 타겟 우선순위를 플릭과 미세 조정을 통해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일대 다수 상황에서 모여있는 적을 정확하고 빠르게 제거하는 연습을 제공해 줄 겁니다. 정확도를 유지하며 과감하게 플릭하고 미세 조정을 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세요. XY축으로 움직이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괴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적을 상대할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타겟의 이동 경로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겟의 경로를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읽을 수 있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면 플릭 후 미세 조정을 하는 것보다 이동 경로에 에임을 둔 뒤 타겟이 도착하면 격발하는 방법인 리딩샷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미세 조정을 하게 되면 타겟의 방향 전환 때문에 명중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렇게 놓치게 되면 다시 타겟을 맞추기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기에 리딩샷을 이용하는 거죠. 리딩샷을 잘 다룰 수 있게 된다면 다른 타겟을 인지하기도 더 쉬워질 겁니다. 바운스처럼 일관된 곡선을 그리는 다이나믹 클리킹은 맵에 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타겟의 움직임을 읽기 쉬워지고 속도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선을 기준으로 상승하는 타겟 속도는 느려질 거고 하강하는 타겟 속도는 빨라질 거니까요. 선을 따라 에임을 이동하는 것이 타겟을 쉽게 잡는 방법이 될 겁니다. 아까의 시나리오와 다르게 하나의 축으로 이동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주로 좌우로 움직이는 택티컬 FPS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피킹 나올 곳에 미리 에임을 두는 프리에이밍 연습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시나리오를 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요한 요소는 정확도와 스폰되는 타겟 인지입니다. 전 시나리오처럼 타겟의 이동 경로를 읽고 그 경로 위에 에임을 플릭하여 타겟이 도달하면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벽에서 피킹하는 적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타겟이 여러 개 있는 시나리오라면 타겟 2개를 우선순위로 지정한 뒤 제거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들을 연습한다면 여러 상대가 피킹하는 상황에서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타겟을 상대로 클리킹을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택티컬 FPS에서는 거의 없을 뿐더러 TTK가 긴 게임에서도 이러한 적을 상대하는 경우가 드물고 있더라도 주로 트래킹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적중시킬 수 있다면 쏴도 무방하지만 만약 놓치게 된다면 원래 타겟의 정반대 방향으로 미세 조정한다면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이도가 매우 높기에 점수가 낮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타겟을 눈으로 읽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움직이는 적을 계속 따라가는 가장 기초적인 트래킹 시나리오입니다. 트래킹은 본인의 마우스 움직임과 에임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능력으로 TTK가 긴 FPS뿐만 아니라 TTK가 짧은 게임에서도 마우스의 움직임과 에임을 이어주는 것을 도와주며 부드러운 에임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심자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한다면 분명 잘하고 있는데 점수가 비교적 너무 낮게 나온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로리스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시야각을 오버워치 90으로 낮춘 뒤 감도를 25에서 35cm 정도로 높여보세요. 그리고 트래킹 시나리오를 15분에서 20분 정도 플레이한 뒤 원래 세팅으로 돌아가 다시 플레이해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의 최고 기록을 금방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본인의 실수를 더 눈에 띄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본인의 에임이 흔들리는 것을 더 잘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감도가 낮거나 패드가 작아 마우스의 위치를 수정하는 리프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트래킹에서 리프팅을 하지 않지만 만약 꼭 필요하다면 패드 범위에서 벗어나기 직전에 갑자기 수정하는 것보다 안전한 구간에서 일찍 리프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타겟의 이동 방향이 바뀔 때는 마우스의 움직임을 비교적 덜 요구하기 때문에 리프팅을 할 필요가 없어도 나중에 패드 범위를 벗어날 것 같다면 미리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XY축으로 복잡하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트래킹 시나리오입니다. TTK가 긴 FPS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을 연습할 수 있고 마우스 컨트롤을 더욱 요구하기 때문에 에임 자체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수직 조정을 제어하기 위해서 팔의 힘이 아닌 손가락 끝의 힘을 통해 컨트롤하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미세한 움직임을 상대할 때는 손가락 끝을 구부려 마우스를 수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우스를 컨트롤하는 중요한 핵심이죠.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할 땐 정밀한 근육인 손가락 끝을 사용하고 큰 움직임이 필요할 때는 큰 움직임이 가능한 근육을 사용하는 거죠. 정밀한 컨트롤을 위해 큰 움직임을 위한 근육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합시다. 빠르고 복잡하게 움직이는 타겟을 상대로 하는 트래킹 시나리오입니다. 빠르고 복잡하게 움직이는 TTK가 긴 FPS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짧게 무빙하기도 하고 길게 무빙하기도 하죠. 그 중에서 타겟이 길게 무빙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방향을 읽고 정했다면 그 방향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도 중간에 계속 짧은 무빙을 통해 반대로 이동하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짧게 이동하는 경우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요. 길게 무빙하는 방향에 끄는 힘이 있고 짧게 무빙하는 방향에는 밀어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즉, 큰 흐름과 작은 교란으로 이해해보세요. 혹시 안정감 있게 방향 전환하는 것이 힘들다면 누르는 힘을 조금 사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부드럽게 감속하는 것과 방향 전환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겁니다. 틈을 주지 않는 빠른 무빙으로 교란을 주는 트래킹 시나리오입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상대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TTK가 짧은 게임에서는 초탄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겟의 움직임을 읽는 능력과 마우스의 움직임이 에임에 반영되는 것을 느끼는 것에 집중하시고 리니어 클리킹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방향 전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타겟으로 향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기에 손목에 힘이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되어 컨트롤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목의 힘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풀고 줘야 하는지를 인지하면서 최대한 힘을 부드럽게 이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타겟을 향하는 플릭과 적을 제거하기 위한 트래킹이 합쳐진 기초적인 스위칭 시나리오입니다. 타겟 간 부드럽고 매끄러운 전환을 연습할 수 있죠. 타겟의 제거 사운드나 타겟의 체력을 보는 것보다 타겟이 얼마나 맞아야 제거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이 감각을 익히면 부드러운 전환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나 실전에서의 타겟 제거 시간과 다를 수 있어 실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임을 피하기 위해 부드러운 무빙을 하는 타겟으로 이루어진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실전성은 떨어져 보이지만 마우스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처음 플릭을 하기 위해선 팔이나 손목에 힘을 사용해야 하고 움직이는 타겟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미세한 컨트롤을 위한 손가락 끝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의 힘을 자연스럽게 옮기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주의점은 트래킹을 잘하기 위해서 플릭 속도를 낮추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건 스태틱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인데 정확도나 트래킹을 위해 플릭 속도를 낮춘다면 질질 끄는 느낌을 주는 호버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실전에 좋지 않은 효과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TTK가 짧은 게임에서 플릭 속도는 중요합니다. 빠르게 플릭한 뒤 정확하게 따라가기 위한 힘 컨트롤을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관적으로 움직이는 여러 타겟으로 구성된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앞서 말한 플릭을 포기하는 대신 정말 부드러운 스위칭 동작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에 TTK가 짧은 FPS보다 TTK가 긴 FPS에서 부드러운 서칭 및 트래킹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타겟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맵 중앙에 있는 타겟, 움직임이 가장 느린 지점에 있는 타겟, 어디든 괜찮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선택하고 그 범위에 있는 타겟을 제거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인의 에임 향상을 위해 에임 트레이너를 시작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못 잡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간단한 길잡이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한동안 에임 실력이 늘지 않아 막막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매티의 팁 덕분에 막혔던 벽이 뚫려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들 본인이 원하는 에임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